오늘은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읽은 책을 조금 소개하고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독서 노트를 그냥 사사로이 적은 게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책을 언제 읽기 시작했고 읽으면서 감명 깊은 구절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적는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뭔가가 남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적으려고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걸 적게 되었는데 확실히 제가 기억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이런 거 적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또 다시 새롭기도 하고 좀 책을 보고 나서 솔직히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감명 깊은 구절이라도 이렇게 뭔가 제가 적은 글을 봐도 또 새로워요. 내가 이때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 책을 대했구나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읽은 책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요겁니다. 장기하, 그 가수 장기하 씨 맞습니다. 장기하님의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약간 제목부터가 그런 장기하 가수님이 뭔가 부를 만한 나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유튜버이신 점 유튜버님이 추천을 하시길래 되게 장기하님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데 해가지고 알라딘에 또 팔더라고요. 해가지고 알라딘에서 사서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피식피식 웃으면서 좀 재밌게 좀 유쾌하고 좀 재치가 있으시니까 확실히 나이도 꽤 차이 나시고 성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저랑 결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약간 여기에 제가 독후감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뭔가 그래 심상이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우유부단함도 있고 그 속에서 자아성찰, 뭐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거슬릴 것이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거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은 스스로 기분이 어떤지 잘 살피는 일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여긴다. 인생에서 좋은 기분보다 중요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내가 좋은 기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좋은 기분이 좋았는지 어떤 걸 했을 때 기분이 좀 나쁘고 약간 이런 나쁜 기분을 하지 않으려면은 그것을 조금 피하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제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기분을 가지게 하는 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더욱 더 유익한 걸 많이 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에 좀 공통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첫 책보다 너무 길어지는데 요거는 이 책은 언제 읽었지? 이 책은 조금 더 오래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12월 달에 이 책은 솔직히 이 박정민 배우의 그 추천사 보고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묻고 싶다. 천선한 자네는 대체 어떤 사랑을 해온 것이냐고. 그러니까 천선한 이 작가님이신데 되게 이게 사진 봐도 되게 좀 젊고 예쁘신 작가님이신데 그래서 뭔가 이 표지도 되게 예쁘고 해가지고 뭔가 사랑 이야기인데 해서 냅다 그냥 사가지고 읽게 됐어요. SF 소재의 소설인데 이게 3개의 단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 첫 번째가 너무 여운 깊고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해가 안 됐었고 세 번째도 나쁘진 않은데 첫 번째가 너무 인상 깊고 너무 좋았어가지고 일단 이 책을 조금 첫 번째 단편은 좀 좋았습니다. 첫 번째 단편 중에서 이제 좋았던 구절을 조금 이 이야기 문맥상에 따른 이야기인데 저는 제 인생에 좀 대입을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이 한편의 해피엔딩 영화 같았으면 싶더라. 그런데 너도 알지? 이 시시함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얼마나 악을 쓰고 버텨야 하는지. 이 모든 시시함, 별일 없이 무난한 어제인지 오늘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특색 없는 날들이 반복되는 거. 시계를 보지 않아도 노을로 하루의 때를 알게 되는 거. 어떤 기적에도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 시간이 멈춘 듯 천천히 흐른다고 여겨지게 되는 거. 그 기저에는 소용돌이를 버티는 쇠몽둥이 같은 단단함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게 살았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 날. 그 고요한 시시함 속에서 얼마나 서럽게 웃던지. 그러니까 요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시시함 이렇게 별일 없이 이 무난함 이런 거 기저에는 얼마나 이 단단한 게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느끼면서 사실은 내 일상도 이렇게 별일 없이 정말 시시함 이런 막 반복되는 일상 뭐 이런 거에 솔직히 좀 시시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막 현실감이 타격받아가지고 약간 현타도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그 기저에는 되게 단단한 내면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가지고 그거에도 좀 살짝 그거에 감명을 받았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점으로 치면은 2.5 정도? 그러고 나서 한강 작가님의 이거 읽었습니다. 제가 요거는 약간 책을 읽을 때 그 계절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뭔가 계절로 치면은 겨울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긴 해요.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긴 한데 조금 시도 아닌 것이 이게 산문집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에세이도 아닌 것이 좀 묘한 한강 작가님의 그런 근데 아름다운 그 문체와 이런 은유법 이런 거는 정말 여실히 담겨져 있어서 한강 작가님 문체를 좋아하신다 하면은 극추천입니다. 좀 아름다워요. 문장이 아름답달까? 제가 여기서 또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왜 내가 왜 안 적었지?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뭔가가 남는 게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죽지 마라 제발. 해독할 수 없는 사랑과 고통의 목소리를 향해. 희끗한 빛과 체온이 있는 쪽을 향해. 어둠 속에서 나도 그렇게 눈을 뜨고 바라봤던 건지도 모른다. 뭔가 이게 문체가 먹먹한 게 있어요. 막막하지 마. 약간 이 뭔지 모르겠는 그런 문체 속에서 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찌르르 하면서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 작가님 문체의 특징이 정말 그런 게 정말 매력이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 추천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거를 지금 한창 읽고 있는 책인데 요만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읽은 거죠. 이 끈갈피 솔직히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가져온 것도 있는데 끈갈피 너무 예쁘지 않나요? 끈갈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소설책인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확실히 이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지 막 한 번에 막 많이 읽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좀 특이한 게 어떤 주인공이 이런 창경궁 무슨 수리하는 그런 걸 하면서 과거 회상을 계속해요. 과거 회상을 하면서 자기가 뭐 하숙집에서 살았던 이야기와 하숙집에서 만났던 친구 아닌 친구 뭐 그런 거를 이제 자기 본인의 과거를 좀 치유하면서 창경궁도 수리를 해가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무난하면서 좀 특이하면서 잘 술술 읽히다가도 제가 잡생각이 있으면은 제가 이런 글을 보다가도 그 잡생각에 빠져가지고 잠시만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솔직히 읽으면은 좀 잡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요만큼밖에 못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30이 됐으니까 이 책을 제주도 브이로그 보셨던 분은 아시겠는데 이 책을 책방에서 샀었습니다. 이 책이 비닐로 이제 덮여가지고 그냥 저는 제목만 보고 샀어요. 한낮의 30. 이게 30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게 뭔가 좋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해가 30이 되는 해니까 그래서 더더욱 의미를 가지고 좀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산 책이었어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글귀를 보고 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죠.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른, 꿈, 웃음, 배짱, 어른이 되어갈수록 줄어드는 것. 이렇게 하면서 맞다. 공감도 되고. 근데 뒤로 볼수록은 조금 뭐랄까 감정 과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제가 커트 해가지고 보면은 좀 좋았던 책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보통 조금 이상? 괜찮았어요. 한낮의 서점. 드디어 진영 언니가 빌려준 책. 패배의 신호. 이 중에서 솔직히 전 진짜 이거 너무 만족. 제가 이 책을 추천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너무 감명 깊었어요. 뭐랄까? 약간 애증의 책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책을 빌려주신 진영 언니를 붙잡고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것도 좀 모자라가지고 영상을 끼리게 됐는데 한수즈 사강 작가님을 진영 언니를 통해 알게 됐는데 진영 언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거 이전에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책을 먼저 접하고 또 그 이전에는 슬픔이 안녕을 먼저 접했었던 근데 브람스 그것도 진짜 미쳤습니다. 브람스를 일단 보시고 요 패배의 신호 읽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약간 사강 작가님은 조금 약간 본인을 이 여자 주인공에 좀 투영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닮아 있어. 근데 뭔가 이 인간의 본성 있잖아요. 인간의 그 본성을 조금 이 추악하고 약간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본능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가감없이 너무 솔직한 그런 문체로 솔직하고 또 아름다운 문체로 너무 이렇게 보여주니까 내가 읽으면서도 이런 인간의 본능을 막 너무 이래도 돼 싶을 정도로 이건 좀 내가 숨기고 싶은데 하는 뭐랄까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묘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글을 쓰시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뭔가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각자 다 매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씩 또 나사가들이 다들 빠져 그것도 좀 그거대로 매력이 있어요. 얼마나 감명 깊었으면은 요렇게까지 막 적었거든요. 요렇게 봐봐요. 한낮의 서른은 이렇게 적었고 패배의 신호는 이렇게 적어놨어. 등장인물이 2명 이상이 넘어가면은 좀 초반에는 헷갈리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여주인공이고 남주인공. 심지어는 약간 사강 작가님 저만 그런지 몰라도 사강 작가님 여주인공 남주인공 이름이 헷갈려요. 여주인공의 이름이 루실인데 처음에 루실을 남자로 생각하고 이 남자 주인공이 샤르예요. 근데 샤르를 또 여자라고 생각하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적어놓고 특징들도 막 다 적어놓고 얘가 몇 살이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막 적어놓고 얘네 관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관계도까지 좀 적어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몇 장 정도 한 4장, 5장까지 읽고 나서 지금까지의 줄거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더라고요. 사강 작가님이 다루는 작품을 보면은 보통 불륜이 아니라 약간 살짝쿵
이제 짝이 있는데 막 이렇게 넘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자주 등장해요. 자주. 그래서 좀 불편해요.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고 같이 뭔가 독자가 이렇게 눈치를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못은 주인공이 하고 있는데 내가 막 그 주인공의 그 주인공의 그 피해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막 속에 천불이 나거든요. 얘네는 약간 이런 바람을 피는 거를 즐겨요. 그래서 더 천불이 나는 거야. 약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책감을 즐겨. 약간 그래서 좀 죄책감을 가지지만 그런 거는 막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자기가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너무 정당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꼬라지가. 근데 점점 이제 얘의 마음도 이해가 가. 약간 이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랑이 진짜 이게 사실은 한쪽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재미가 없게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긴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에 천복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 재미를 위해 내 도파민을 위해서라면은 그 조금 희생자에게 미안하지만은 좀 재미있긴 재밌어. 이런 뭐 책에서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게 있어줘야지 약간 화도 나면서 이 도파민도 막 나오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불륜의 최후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사랑 작가님한테는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이런 고독에 대해서도 약간 마냥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항상 고독이 있어. 끝나고도 마음속에 찝찝한 게 남아요. 이 찝찝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은 고독이더라고요. 이게 사랑 속에서도 고독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인생은 결국은 혼자고 그것에서 오는 고독은 숙명이다. 이거는 진짜 사강 작가님의 모토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사강 작가님 책을 4권 정도 읽었는데 이 책이 결말이 정말 닫혀있는 결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재밌다는 뜻입니다. 사강 작가님의 문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추천. 2020년 이것도 사강 작가님 책인데 요거는 사강 작가님 아들분이 이제 사강 작가님의 그 뭐 유작 같은 거를 막 뒤지다가 뭐 원고가 이리저리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발견을 했대요. 이게 원래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서 만든 시나리오를 미완성 원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진영언니한테 빌린 소중한 책인데 정말 재밌게 잘 읽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좀 뭐랄까 이게 미완성 원고다 보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제일 싶어 이렇게 끝난다고 싶었던 책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진짜 술술 잘 익히고 재밌었어요. 가볍게 읽기 좋은 느낌? 그리고 좀 진짜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읽는 내내 뭔가 재밌다. 이거 진짜 도파민 팡팡 터진다. 이런 느낌? 뭔가 가볍게 볼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저는 제목이 마음의 심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마음이 한켠에 그런 고독이 되게 진지하게 다루는 그런 느낌인 줄 알고 솔직히 쫄아가지고 좀 읽기를 살짝 미루고 있다가 읽어봤는데 오 뭐야 재밌네 해가지고 거의 3일 만에 다 읽었던 책입니다. 남은 2책은 이렇게 책갈피가 끼워져 있는데요. 요거를 먼저 얘기해보자면 요거는 사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던 책인데 오늘부터 읽은 것 치고는 조금 많이 읽었지 않나요? 요것도 진영 언니가 빌려준 책인데요. 이거 재밌어요. 저는 이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하길래 괴테요? 하면서 괴테를 알긴 알지만은 약간 조금 철학적인 책인가 했는데 그냥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술술 잘 익혀가지고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 제목이 이게 초반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괴테를 연구하시는 주인공이 어떤 자기 뭐 유학 시절에 만난 친구가 예술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괴테는 정말 많은 명언을 명언을 막 추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농담처럼 괴테는 이런 말도 했지 않았을까? 약간 있어 보이고 싶을 때 야, 괴테가 말하기를 약간 이거는 이렇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잊지 못할 농담이 되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약간 뭔가 자신의 프레임에 갇히기도 하고 괴테 연구가로서 얼마나 많은 괴테 자신보다 더 많은 연구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정말 좀 있는데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확실히 일본은 조금 뭔가 마음이 잔잔해지고 좀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선사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그 감성이 조용하고 잔잔하고 근데도 재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책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이건 5분의 1 읽었나? 5분의 1밖에 안 읽어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읽은 것까지는 이렇습니다. 재밌던데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또 유튜버 보다가 유튜버가 막 추천하는 추천템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막 옷도 추천하고 화장품 추천하고 하다가 책 추천을 하는 걸 봤는데 요 자기계발서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솔직히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삽니까? 그러면은 진짜 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 때 스트레스 받고 현타 옵니다. 사실 자기계발서를 막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도 아니에요. 근데 약간 요런 거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많긴 해요. 저는 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언.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조언을 하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그만둬라. 약간 이런 게 맞나요? 그래서 살짝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좋았던 그 문장이 있어서 표시를 해둔 거를 보면은 표시를 요거 다이소에서 스티커 사가지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말이 아닌 행동에서 진정한 가치관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 나 이거 할 거다, 나 진짜 이거 할 거다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걸 하고 싶었으면 진지게 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뭐라고 하든 진실을 보여주는 건 행동이다. 이런 거. 행동은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거예요. 맞다. 말로만 진짜 뭐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목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해야지 진짜 그걸 증명하는 거고 네가 진짜로 해내는 거라고 난 그래 했네 이제 믿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생각해보면은 말로만 진짜 나 이거 좋아해 나 진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한 거는 진작 내가 좋아했던 게 아니었고 진짜 내가 원했던 거나 내가 진짜 할 거가 아니었나 보다 싶은 거예요. 그거는 가짜 목표였던 거죠. 저는 진짜 자타공인 약간 실천하는 사람이거든요.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가 이때까지 안 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뭔가 추상적인 목표이지 않나 싶어요. 뭐 언젠가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겠지만은 여기에서도 이만큼밖에 안 읽었지만 이만큼 읽으면서 좀 완전 또 공감을 했던 게 그러니까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말할 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과거의 생각이 미래의 나를 정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챕터거든요. 음식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분명히 과거에는 싫어해가지고 시도조차도 안 했고 나 그거 나 싫어해 약간 이래서 무조건 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를 최근 들어서 먹어봤을 때 이거 맛있네? 이런 거였어? 약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몇 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싫어했던 거를 너무 이제 배척하다 보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경계하라는 거죠. 나 그거 싫어해 하면서 이제 과거에 내가 싫어했던 거를 미래에 나도 싫어할 거라고 단정 짓지 말 것.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도 내가 좋아했던 게 이제 또 싫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와닿는 챕터들이 쏙쏙 있는데 좀 이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싫어하신다면은 조금 고려해볼 수 있는 책이에요. 무튼 이렇게 끝입니다. 정말 40분간 제가 주저주저리 떠들어봤는데요. 어때요? 좀 마음이 동하는 책이 있었나요? 그래도 3개월간 읽은 책 생각해보면 10권이긴 하네요. 사실 미완성인 책도 있지만 벌써 지금 2월 22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정말 2026년도 이제 새해라고 부르기도 좀 살짝 민망할 정도긴 한데 바쁜 일상 속에서 역사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 취향을 조금 더 알고 제 가치관을 조금 더 확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소설 읽는 것도 좋아하고 에세이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계발서는 거의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책을 읽으면서 뭔가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다들 책 읽어보세요. 좋아하는 책이 뭔가요?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제 추천도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호호호호. 사실 책 추천을 조금 망설인 것도 있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소개나 내 후기는 이랬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게 책 추천은 조금 조심스러워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러 그냥 유튜브로 이제 책 추천을 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책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추천을 받으려면은 그 책을 추천하는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가치관과 조금 맞지 않는다면은 제가 추천한 책들이 솔직히 좀 별론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좋았고 저는 별로였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건 좋을 거예요.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어떡해 모르겠다. 화장한 거 뽕 뽑은 영상이었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